네, 자, 수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 방정식까지 쌤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그죠? 사실 뭐 1차 방정식보다는 1차 이하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 그죠? 그거까지만 했던 것 같고, 일단은 복소수 파트에서 문제 아까 예빈이랑 유엽이 보니까는 막힌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살짝 보고 그러고 뒤로 넘어갈게요. 어디였냐면 여기 35페이지였나요? 아닌가? 여기 맞나? 35페이지 144번. 그쵸. 요거 하나만, 요거 워낙 중요한 문제라 잘 푼 친구들 잘 풀어왔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그 뒤에 또 한 개 정도만 체크하고 갈게요. 얘가 이제 사실 이런 패턴으로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하면 음수된다 뭐 그런 표현. 일단은 복소수 C를 지금 표현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눈에 가야 되는 건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실수 A란 말을 먼저 사실은 챙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A가 실수기 때문에 지금 적혀있는 이 상태, 즉 문제가 지금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I의 A 마이너스 2 더하기 2I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식 중에서 A가 실수라는 말 때문에 이건 식 정리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부터 먼저 인지가 돼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모든 복소수는 복소수 표현상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따로 구분해서 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든 간에 일단 첫 번째 이 모양 자체가 잘못된 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식 정리 잘못된 거지. 뭐부터 하냐면 실수 파트 A도 실수죠?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2도 실수죠?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일단은 실수 부분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얘부터 먼저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허수 부분 AI, 2i i만큼 A 플러스 2i다 요렇게 먼저 써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기 들어가기 전에 그지? 이 복소수의 모양은 항상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읽습니다. 정리만 한 거고요. 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도록 요거는 표현이 기억나시죠? 제곱하면 음수 된다? 얘가 무슨 수다? 순 허수가 되도록 A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여기 실수 부분은 뭐가 돼야 돼? 실수 부분이 그렇죠. 0이 되는 걸 순허수라 부르는데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거야. 아 얘는 걸러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풀이할 때 요거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놈까지 0 되면 되는데 안 되죠. A 플러스 0이 아니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이 답에 영향을 미치게끔 문제 만드니까 알겠죠? 이거 풀어보면 A 플러스 얘도 영향을 미치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0인데 A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그죠? 그때 여기서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실수분이 0 되는 게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요 놈이 돼버리면 빵빵 나오니까 빵 돼서 실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 놈은 아니고 답은 얘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허수를 질문하는 문제 하나 정리 한번 해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37페이지 쪽이었나요? 여기다 아까 누가 질문을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역이 쪽 아니었나? 그 39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빈이는 이쪽 라인에 이 156 그죠? 그거는 아마 위에 문제랑 풀이가 거의 같은 거라 이 154번과 C 자리에 A 플러스 BI 넣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 자리에 A 마이너스 BI 넣어가지고 아마 진행하시면 또 산수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건 아마 풀이 가능할 것 같고 38페이지, 39페이지 은희를 잘 풀어왔죠? 여기 질문이 저기 어디? 유형 7번 파트? 그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예빈이는 한 개 또 있죠? 160번? 네, 160번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160번 하나 좀 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풀이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살짝 건드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160번 보시면 C-I에 C에 바가 있고요. 는 2 C-1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복소수 G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단순하게 접근하면 복소수를 정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일단은 복소수 G를 구하려면 A 플러스 BI라 놓고 대입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풀이법이 맞겠죠. 일단 그런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때 얘를 여기에 집어넣고 이거 발을 처리하기에 조금 짜증나기 때문에 식정리가 길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물론 그렇게 풀어도 답은 잘 나오겠으나 알겠지? 쌤 생각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얘보다 복잡하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켤레를 한번 더 취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식이 들어오지니까 알겠죠? 그럼 막 우리가 지바의 뭐 이런 표현을 사실 쓰진 않지만 얘의 켤레는 쓰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 안 쓰긴 합니다. 이게 안 쓰는데 어쨌든 요 놈의 켤레 구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덩어리의 켤레는 C-I일 거 아니야. 맞나요? 그리고 얘의 켤레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켤레를 구할 때 각각의 켤레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이렇습니까? 뭐 식을 한 단계 적으면 2C-1의 켤레가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곱셈이나 덧셈, 뺄셈의 켤레는 다 분리시킬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켤레 목수 성질상. 그러면 얘를 진행할 때 봐봐. 굳이 쓰면 2 켤레, 가로하고 C 켤레, 마이너스 1의 켤레 이런 식의 정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얘를 읽고. 그때 실수는 켤레나 그냥이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를 정리할 때 2랑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건들지 말고 2에 C의 켤레 옥소수 1 얘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대입하기 이전에 대입에서 풀면 어차피 뭐 산수만 좀 해주면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대입하기 전에 식을 그나마 좀 간결하게 정리하려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C-IC는 2C바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소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거 대입해야 돼요. C를 A 플러스 Bi로 A, B는 실수인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D A 플러스 BI에 마이너스 I를 그냥 바로 곱해버릴게요. 알겠죠? 마이너스 I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는 그죠? 여기 되겠습니까? 아 플러스군요. 그쵸? 선생님도 암산을 진행하면 실수를 몇 번인 거 봐. 마이너스 IC니까 마이너스 I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I를. 그치? 마이너스 I를 띡 곱하면 마이너스 AI 되는 거 맞고 마이너스 I를 띡 곱하면 마이너스 BI 제곱이라서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대입할 때는 C바가 위에 쓰죠. C바가 A 마이너스 BI니까 그쵸? 2배 주시면 2A 마이너스 2BI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항상 정리는 실수 부분 A 플러스 B랑 플러스 허수 부분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B 마이너스 A의 I는 실수 부분 2A 마이너스 2랑 허수 부분 2B I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두 복소수가 똑같으려면 A 플러스 B가 왼쪽 실수 부분이고요. 오른쪽 실수 부분 2A 마이너스 2랑 같고 그죠? 거기에 왼쪽 허수 부분 B 마이너스 A가 오른쪽 허수 부분 마이너스 2B랑 같으면 되겠죠. 이 연립해서 푸시면 A값 B값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 성능을 통해서 두 개의 식을 뽑아내는 뭐 그런 문제고요. 켤레 복소수의 그 성질들 알겠죠? 그것들을 조금씩 이용해주면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기본 풀이법이야 크게 바뀌지 않지만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I를 대입해라 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유제 7번 하나만 갈게요. 166번 요거 하나만 주역에 쪽에 헷갈린 것 같으니 요거 하나만 점검하고 오늘 내용 넘어갑시다. 자 166번 내용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힌트를 주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통한 풀이법이 있는 건 아니고 힌트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지.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합쳤더니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됐대. 아, 뭔 소리야? 이건 해석인 거야, 해석. 그죠? 뭘 얘기하는 거지? 주여봐? 노트리스 없어. 분모가 hom수고 A가 양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헷갈리는 거 끄집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노트를 보세요. 알겠죠? 그게 더 올바른 공부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는데 뭐였더라 고민하는 필요는 없어. 지금 알겠죠? 지금은 자꾸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자꾸 뭘 보세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예인 상태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때 여기서 또 헷갈리는 친구들 요거 하나 팁으로 정리할 게 있는데 여기다가 팁을 정리할게요. 노트 내용이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또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 적어보시고 요게 이제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 그죠? 얘 뭐랑 똑같죠?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의 이로 탁 나와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많이 정리할 때 이 순간을 만날 거야. 어느 문제든 간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상태 만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거를 머리에서 써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1단계 해석을 이렇게 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는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이유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루트 2의 제곱이나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둘 다 얼마예요? 둘 다 2잖아 2. 그죠? 어차피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이 부호가 의미가 없죠. 그죠? 얘의 의미와 절대값의 의미는 같은 상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건 거기서 바로 풀려고 머리 쓰지 말고 이 단계를 거쳐서 푸세요. 그럼 헷갈릴 게 없습니다. 알겠죠?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과 완전 똑같은 거야.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죠? 뭘 확인해야 되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렇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나오고 음수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의 풀이의 근본 풀이법은 얘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가장 올바른 풀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봐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절대값 A-B랑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B랑 플러스 절대값 A를 간단히 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A-B의 부호가 궁금하겠죠? A-B는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상태니까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음수 A는요? 플러스 그죠? 절대값 풀어주면 이 절대값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가 돼서 플러스 B가 되거든요. 그죠? A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니까 A가 될 것이고 답은 2A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해겠습니까? 절대값을 풀이는 그 안에 부호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 풀이하고 점검 사항이 되는 거고 이제 복소수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요 관계에 얹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 놈을 통해서 절대값 문제 하나 만든 거죠. 자, 근데 몸매관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42페이지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 문제를 좀 풀어봐달라고 그랬는데 풀어본 친구들은 뭐 보니까 잘 풀고 있는 것 같고요. 절대값이 조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용 정리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렸네. 절대값 내용은 정리가 했죠? 표기가 했습니까? 주요 표기했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번에 우리가 방정식 넘어가는데 알겠죠? 지금 방정식 안에는 단원명을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그 처음에 이제 집합명제 파트가 집합명제 맞나요? 아니구나. 헷갈렸다. 뭐였죠? 다항식 연산 그죠? 다항식 연산에서 이제 곱셈공식,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 그죠? 식 정리하는 거 연습했었고 방정식, 분호식 파트 1단은 이제 복소수입니다. 그 I 계산은 이제 계산법만 좀 연습하면 금방 되니까 정리됐고 이제 남은 게 방정식이랑 분호식 파트인데 그 방정식에 쓰인 저번 시간에 이제 1차 방정식 해석 그것만 간단히 정리했고 알겠죠? 그 다음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2차 방정식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그런 다음에 절대값은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2차 방정식은 첫 번째로 하는 건 당연히 이 2차 방정식부터가 내용이 많죠 사실.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알겠죠? 뭐 중학교 때도 물론 배웠지만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풀이를 요구하죠.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 그죠? 뭐로 풉니까? 다음 이상하게 푸시오. 뭐부터 해야 돼 일단? 그렇죠.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죠? 안 된다면 그대로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때 그대로 보시면 아마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짝수 근해 공식도 잘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가끔 이제 또 짝수를 무시하고 또 본인의 진행을 살려서 선생님 어차피 이걸로 하나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짝수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2개 외워두시고 그래야 나중에 뒤에서 편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냥 쓰나 뭐 짝수 쓰나 상관없는데 나중에 뒤에서 분명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거는 짝수로 같이 꼭 외워두세요.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점검사항으로 여기 쓰면은 내용이 다르니까 짝수만 선생님 하나 써볼게요.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짝수라는 게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2bx처럼 말 그대로 여기가 짝수인 상태인 거죠. 가운데 개수가 플러스 c 이렇게 있을 때는 0이다. 얘는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불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이렇게 그죠? 이거 짝수 공식 알겠습니까? 영어 사용을 해본 적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질문 받았죠? 요거 같이 쓰세요. 나는 짝수는 무조건 짝수만 쓸 겁니다. 알겠죠? 같이 쓰세요. 같이 구하겠죠. 도식 부리는 애들 있어. 자, 두 번째로 묻는 패턴은 선생님이 항상 공식을 얘기할 때는 여기를 우선시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도 물론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일단은 2차 방식은 풀이할 때는 인수분해부터 하고 되면 다 바로 나오고 안 되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2차 방정식에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뭐라 하면 이라고 시작되는 문제라든지 이건 문제 모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2차 방정식 두 근을 뭐 이상한 모양 만들고 얘 또는 얘라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두 근의 또는 두 근의 성질 문제. 이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분의 B가 뭐 1대 2다 뭐 이딴 얘기 하든가 두 분의 차가 3이다 이딴 얘기 하든가 두 분의 부호가 양수네 음수네 뭐 이딴 얘기 하는 것도 있죠. 말 그대로 두 분의 성질들을 얘기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2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풀이를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을 만난 거야.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 보통 어떻게 풉니까? 근과 계수관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분의 성질, 두 분의 비, 두 분의 차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풀어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근과 계수 혹시 몰라서 옆에 예제로 좀 적어놓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적어놓으시고요. 이 두 분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죠? 이런 거죠. 두 분의 합은 예분의 예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예분의 여기 이제 중성과 외워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a분의 c 맞습니까? 그죠? 여기 이런 거야. 바로 쌤의 확장형을 좀 얘기해드리면요. 이게 이래요.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근이 두 개잖아. 그지? 얘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한 개씩 더한 거는 예분의 예 부호 바꾼 거. 그죠? 둘을 곱한 거, 이게 두 개짜리잖아. 어떻게 보면. 하나형이, 그죠? 둘을 곱한 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걔는 예분의 예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순으로 가는 건데요. 이런 규칙성이 보통 공식은 항상 규칙성이 있어야겠죠? 이런 규칙성이 나중에 지금은 정리하지 마시고 선생님 3차로 가면 정리 드릴 거야겠죠? 3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나중에 적으세요. 지금 쓰지 마시고 얘는 0은 이게 3차니까 의 세 실근이 있을까? 세 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근이 3개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과 계수 관계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개씩의 합을 요구하는 게 있고 두 개짜리 합을 요구하는 게 있고 두 개짜리가 많죠. 근이 3개니까. 3개짜리 곱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순서가 똑같아. 뭔 말이냐면 2차 방정식 근이 2개니까 한 개짜리 합이랑 두 개짜리 이거 2개밖에 없죠. 구할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됩니다. 예분의 예, 예분의 이런 식이죠. 3차 방정식은 한 개짜리 합은 똑같아. 예분의 예. 부호한 거야. 마이너스 예분의 b입니다.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두 개짜리는 3개 있는 거 맞죠? 근이 3개니까 두 개씩 묶으면 총 3번 나오잖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요. 예분의 예, 부호 안 바꾼 거. a분의 c가 되고.
그 다음 세 개를 뭉쳐놓은 건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세 개니까 얘분의 얘 부호 바꾸면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이런 공식들이 규칙성을 띠기 때문에 알겠죠. 그 규칙을 같이 좀 봐놓으시면은 차수가 증가하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4차 방정식은 고교과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지만 똑같은 규칙을 져요. 근이 4개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개씩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갑니다. 두 개씩 요라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때는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4차 이상은 고등학교 과정 아니기 때문에 질문 문제는 안 될 것이고, 알겠지? 그런 상태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상황 할게요. 실근의 개수 문제. 그죠? 얘는 뭘로 풀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질문하는 문제. 얘 뭘로 푸는 문제? 뭘로 확인합니까? 판별식 맞죠? 그죠? 예림이가 슬슬 피곤해지는, 아니, 예림이가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 판별식 맞습니까? 판별식 기억납니까? 응. 예림이 기억납니까? 안 배웠나요? 요노. 중3 때 하면 나오지 않나,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근각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근해공사 쓸게요. 이거 노트 필경은 아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그죠? 판별식이라는 게 판별식은 이름은 안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봐. 여기는 요식을 판별식이라고 하죠. 요식. 그죠? 그때 이쪽 판별식을 보통 알파벳으로 d라고 표현하고요. 요 놈을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 판별식은 선생님 내용을 여기 적어드릴게요. B로 쓸 때도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일 때는 4분의 D를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걸 쓰는 거죠. 오케이? 요 판별식의 예민아 요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지?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 알겠죠? 얘의 부호로 판단하는 부호 맞나요? 자, 얘의 부호를 뭘 파악할 수 있냐?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부연성을 들어가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지. 루트 안이. 그죠? 여기가 플러스면 루트 안이 플러스면 얘는 실수인 거 맞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한 개, 마이너스일 때 한 개. 근 몇 개 나는 거야? 2개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0이면 뿔마가 사라졌으니까 근이 몇 개? 1개. 충분히 넣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죠? 루트 안이 음수니까는 허수가 되는 거잖아. 이 루트가. 그지? 그러면 플러스인 허분 하나, 마이너스인 허분 하나. 허분이 2개 있는 거죠. 실근은 없는 거고, 근이 없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는 거고, 실수인 근이 없는 거고, 허수인 근이 2개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의 부호 가지고 D든 4분의 D든 간에 플러스면 실근이 2개. 빵이면 실근이 1개. 요거 우리가 중근이라고 중근. 마이너스면은 실근은 빵개인데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이 2개예요. 허근. 방정식에서 이렇게만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챙겨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사실 바로 그냥 공식적 대입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할 게 많이는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들 암기사항은 사실은 그죠? 아 이런 유형 문제는 이렇게 풀어. 요건 잘할 것 같고. 아마 얘도 잘할 건데 이 두근 성질 파트에서 근각계수를 잘 사용을 안 해봤던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만 풀어보면 또 금방 기억나는 내용이라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뭐 실근에서 파악할 때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알겠죠? 잘 챙겨 놓으시고. 오케이? 요게 사실 쌤 생각에는 중학교 때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요.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알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일단 필기부터 합시다. 네, 지우고 정리해. 필기 다 했습니까? 아, 네, 역시나 다 따라오고 있네요. 필기 다 하셨나요? 여기만 지울게요. 자, 여기 내용만 지우고요. 고등학교 때 가져온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별표를 쓸게요. 근의 활용 정도라고. 근의 성질? 들었어요? 이거죠. 잠깐만요. 활용이라 쓰겠습니다. 이름 쓰기가. 첫 번째. 일단 이번에는
2차 방식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근을 줬을 때, 알겠죠? 그 근을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3 때 내용과 비교를 해주면 중3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 그 풀이, 뭐, 근각에서 관계, 곱셈고지 넘어가는 문제, 그 다음 판별식 이렇게 정확히 공식적 대입에 의한 풀이만 요구를 했던 거 알겠죠? 이제 고등학교로 하면 거기서 좀 더 파고들어서 알겠죠? 내가 근을 알려줄 것이니 이 근 가지고 너네가 한번 이런 성질들을 한번 써봐,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응용을 좀 해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근이 주어진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대입이죠, 대입. 그죠?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대입을 활용하는 문제를 냈을 때 애들 좀 못 풉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어드리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뭐 어떤 방정식에 뭐 근이 2다 이러면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그 성질을 이용하는 파트가 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방정식 만들기. 잠시만요. 이것보다 이걸로 할게요. 페이지 너무 다들 설정 오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인수분해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인수분해. 우리가 근을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fx가 식으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어떤 2차 방식이 있으면 되겠죠? 얘의 두 근을 2, 3이라 하죠. 2 또는 3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물론 근각에서 이용해서 A, B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도 진정할 수 있죠? 요 식을 만약에 인수분해하면 그죠? 뭐가 됐을까? x-2와 x-3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그쵸? 우리가 근을 알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단순한 문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1번 번호 하나 되겠습니다. 1번 인수분해 어떻게 활용하냐면 2차식 fx에서 오케이? 어떤 2차식이 있어. 근데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오케이?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구한 거죠. 오케이, 말이? 지금 말로만 그냥 이어가는 겁니다.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그쵸? fx는 최고차는 몰라요. a라 쓸게요. a에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요거 하나 생길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적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였어. 이런 2차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4를 쓸게요.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봐봐. 요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식으로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잠깐만 방정식으로 인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얘를 만들면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죠? 근의 공식을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 만들면 인수분해가 안 돼도 답은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내가 일단 근의 공식으로 답 좀 구할게요. x는 b-가 마이너스이니까 나 얘를 쓸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a분의 1분의 맞습니까?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 맞습니까? 그죠? 근이 뭐야? 2 뿔마루트 5라는 건 파악됐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봐봐. 이 2차 방정식 근이 얘라는 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5고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잖아. 이해 되겠나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있는 요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요금은 인수분해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꼴로 생겼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는 베타가 근으로 나온 거잖아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 알파의 모양이 얘고 베타의 모양이 얘니까 이걸 내가 굳이 억지로 인수분해 들어가면 이런 모양 x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루트 요 놈이랑 x 마이너스 베타 요 놈. 2 플러스 루트 분배를 해야지 마이너스는 분배. 그죠? 얘로 인수분해 대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식 정도는 우리가 원래 알던 인수분해로 진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수분해를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개념이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쥐어짜서 분리시키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때 이렇게 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이런 근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는 모양 중에서 하나의 유형이 추가가 될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원래 배운 모양이 공식 사용, 그 다음에 뭐였냐?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식 조립제법. 복 2차식의 문제는 완전제곱식의 형태 만들기. 그 다음에 그 외의 문제는 뭐 분담이 안 되는 차수가 낮은 놈 내린 차수. 이었는데 이제 2차식에서 정리가 안 된 놈은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활용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추가 인수분해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만들기가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만들기. 요거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를 거꾸로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식 쌤도 예를 쓸게요. AX5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알겠죠?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죠? 우리가 방금 정리한 인수분해 성질에서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창 A니까 여기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 맞죠? 인수분해 하면?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 요 2차 방식을 내가 전개하면 여기 물론 모양은 나와 있지만 내가 근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A는 내표시고 가로하고 중괄호 쓸게요.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뭔 소리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맞죠? 맞습니까? 플러스 상수항 알파 베타 맞나요? 그죠? 자 지금 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친다면 그 2차 방정식이 생긴 모양은 최고차항이야 A니까 A를 따를 것이고 그죠? 그 다음 그 뒤에 생긴 모양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요놈 플러스 요놈으로 생긴 거 맞죠? 그죠? 근만 정해지면 2차 방정식의 모양은 바로 딱 세팅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도에서 사실 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결과치를 가지고 또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놓는 거야. 공식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이야 따라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의 모양을 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즉 2차 방정식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든 2차 방정식의 모양은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뭐라고? 두근의 합. 한글로 쓸게요.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은 0이다. 이런 꼴로 생겼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선생님 최고차항에 문자를 안 써되니까 그건 문제 주어질 거야.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최고차항이 2라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돼요. 방정식이니까. 그죠? 등식이니까 양변에 뭘 곱하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으면 원래 식이었던 2차 방정식 식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필기하고 그 다음에 표현 하나 쓰 자, 지금 근의 그 활용해서 선생님이 1번, 2번 두 개 얘기했죠, 그죠? 2번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 근의 공식 이용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방식 만들기, 그 두 가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혈내근의 이해입니다, 혈내근. 요거 말 그대로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게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있어도 그냥 감으로 풀어서 맞추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정확한 논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 A, B, C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예를 듭니다. C는요.
물론 A는 0이 아니에요. 의 한 근이 선생님 이제 A, B, C를 실수라고 생각하겠죠? 한 근을 1 플러스 I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A, B, C가 실수인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한 개만 준 거야.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 1 플러스 I가 얘의 한 근이라는 거죠? 그때 지금 조건이 중요해요. A, B, C는 실수인 상태인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요게 내용이에요. 알겠죠? A, B, C가 실수인 상태에서 이런 걸 실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일부러 쉽게 적었습니다. A, B, C가 실수인 상태 한 근이 이런 허근이 나온다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켤레 복수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요놈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근데 a랑 b랑 c가 다 실수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야, A랑 B랑 C가 실수니까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서는 허수가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이게 실수잖아 지금. 그지? 근데 얘가 이런 허근이 나왔다는 건 분명 여기서 나온 거야. 요 루트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무슨 I였기 때문에 이렇게 허근 나온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실수인 상태에 허근이 나왔다는 건 플러스인 허근이 하나 있을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인 허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켤레할 때. 이 I가 나오는 거에서. 그래서 A, B, C가 실수인 상태에서 한 근이 얘라면 나머지는 무조건 얘가 되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A, B, C가 실수가 아니면요? 그건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A, B, C가 실수란 말이 없는 상태에서 한 근이 얘래요. 그럼 나머지 한 근 얘군요. 그거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A, B, C가 실수가 아니라면 이런 데서 I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켤레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이런 켤레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문제 똑같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유리수 A, B, C에서 같은 얘기인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물론 A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이 한 근이 이번에는 2 플러스 루트 3일 때에서 수의 개체를 한 단에 맞춘 거죠. 그죠? A, B, C가 유리수라면 근데 근을 구했더니 무리수가 나왔어. 나머지 한 건 무조건 누구야?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아까 그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A, B, C가 유리수라면 이 루트 3이 요 루트 때문에 나왔을 거란 말이야. 나머지 루트가 나올 데가 없잖아. 유리수라면. 그죠? 그러면 한 놈이 플러스 S, 나머지 한 놈은 마이너스 S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켤레 근의 상태, 즉 나머지 근은 뭐임을 알 수 있다? 2 마이너스 루트 3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대입, 두 번째 인수분해. 알겠습니까? 그걸 포함한 이제 2차 방식 만들기. 알겠나요? 그리고 이런 켤레 근의 상태의 이해까지 정리하시면 2차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형들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가지고 쌤이 몇 개 들어가 보면 42페이지에 2차 방식 풀이야 뭐 여러분들 워낙 잘하시니까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뭐 다 풀어온 것 같은데 숙제 안 하시면 풀어서 오시고 43페이지에 유형 4번 유형 3번은 조금 이따가 쌤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유형 3번 잠깐 냅두시고 절대값은 좀 이따가 하고요. 유형 4번에 180번 문제부터 산수는 쌤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근각에서 그 독생공식은 다 정리해서 따로 안 하고요. 접근만 살짝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것도 잘 풀어온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3x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 하면 스톱.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봤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근과 계수관계 쓰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합은 3이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으로 근각에서 사용하면 합과 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이런 그 곱셈 공식과 많이 연결 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다 곱셈 공식 문제야. 그래서 거기 그냥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구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 쌤 아까 두 분의 성질 내기가 뭐냐면 여기는 181번 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잘 풀어오신 것 같은데 정번만 x제곱 마이너스 5 kx 플러스 12는 0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스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근각에서 문제구나 라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때 요것도 팁 하나 쓸게요. 내가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죠. 고1 학생 내가 나는 이제 전교권 한다는 친구에 내가 풀이를 진행하다가 아직도 비례식의 사용에 일반적인 접근을 안 하고 있길래 내가 잔소리 좀 하면서 걔한테 이걸 정해줬는데 봐봐. 여기 비례식 나왔잖아.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쌤 뭐 예를 들어 비례식의 사용 정도로 팁을 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x 대 y가 2대 3이다.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물론 힌트의 한 종류죠? 그죠?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죠. 내항과 외항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이 비례식이 아마 쌤이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나올 텐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내항과 외항을 쓰면 웬만큼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좀 하수에 속할 겁니다. 보통 고수들은 어떻게 씁니까? 이거? x 대 y가 2대 3이다 라는 힌트를 내가 문제에 적용시켜 풀이를 이어갈 때 보통 이 2y가 3x다 라는 거 쓰는 건 물론 맞지만 그런 풀이는 물론 풀이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런 풀이보다 더 올바른 표현은요 x는 2k 이거 초등학교 때 풀어놓은 있을 거야. y는 3k 일 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식의 일반적인 풀이법은 이 비례상수를 사용하는 거죠. 비례상수. 알겠습니까? 물론 그 문자가 한 개인 상태라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대 5x는 2대 3이다. 이렇게 문자가 한 개짜리는 당연히 저런 진행보다 이렇게 푸는 게 낫지만 알겠죠? 거의 대부분의 비례식의 사용은 비례상수의 도입을 요구하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례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 접근하실 때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문제가 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의 두 근이 2대 3일 때를 보자마자 이거 K를 쓰고 있으니까 쌤이 A를 쓸게요. 2A랑 3A다 라는 얘기죠. 지금. 되겠습니까?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란 말은 한 놈이 2A라 치면 나머지 한 놈이 3A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바이?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왔으니까 근각을 쓰라는 문제겠지 뭐. 이해했습니까? 예민콜?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얘분의 얘 부호바꾸면 5K고요. 두 분의 곱 6A 제곱은 얘분의 얘 그대로 10이다. 뭐 이거 플러스죠. 되겠습니까? 뭐 풀이하면 간단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가 2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분의 성질 문제니까 근과 계수 문제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두 분은 어떻게 나야 돼? 두 분은 차가 2가 되려면 알파, 베타가 놓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을까요? 그렇죠. 알파나 알파 플러스 2 혹은 알파, 알파 마이너스 2 그죠? 요걸 이제 그 문자를 부여할 때 하나의 문자로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가급적이면 한 개로 쓰는 게 알겠죠? 그래서 두 분의 차가 2라는 것은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뭐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또 근각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따로 또 하진 않고요. 지금 잠깐 끊을게요. 잠깐 끊고 쭉 이어가시죠. 잠깐 갔다 가시죠.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좀 갔다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쌤이 뭐 수 그냥 2차원식 관련된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드린 거니까 알겠죠? 거기서 이제 크게 분리해서 점검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대고 쓰는 거, 근각에서 관계, 그 다음 뭐 있었냐 판별식 쓰는 거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의 활용에서 들어있는 내용들 점검해보시면 여기 아마 그 순서 그대로 그냥 문제가 조금씩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그대로 연습만 좀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냥 그 유형별로 체크할 정도로만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192번이요. 뭐 이런 데 써먹는 거야. 192. 2번. 자, 보시죠. 뭐 금방 퉁퉁 좀 풀어볼게요. 192번 보시면 2-3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에 192번입니다. 2-3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의 공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공식을 모르는 친구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2랑 마이너스 3을 두 분으로 하면 바로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푸는 거지 뭐. 아마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전개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파악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뭐 상관없긴 한데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도 좀 공식적 적용을 해야지 풀이가 깔끔한 문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공식 하나 외운다 생각하시고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일단 두근의 합부터 쓰는 거야. 이게 공식적 진행을 그냥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인 거야?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두근의 곱을 또 쓰는 거야. 이렇게. 얼마죠? 마이너스 6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기 공식에 의해서 그죠? 노트 보면서 푸시고 x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플러스 두분의 곱 6, 0이다를 쓸 수 있는 거지. 최고차항 맞추면 되는 거겠죠? 최고차항이 1이니까 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마찬가지고 194번 보통은 이렇게 나와. 보통은 여기 폼을 그대로 쓸게요. 보통은 194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스톱 일단 기본 해석부터 그죠? 194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스톱 뭐 써야 돼? 근거에서 관계부터 하겠죠? 두 근이 뭐뭐라 하면 스톱 근거에서 관계.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건 적어놓고 요건 기본에서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 들어갑니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이렇게 나와있죠? 뭐라고?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거야. 하는 2차 방정식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얘가 제시한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뭘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두 근인 거지. 그죠? 얘네들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얘네 둘의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뭔지가 나와야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시한 그 두 개를 가지고 합과 곱을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요 요놈 제곱하면 나오죠. 곱셈공식 문제니까 그죠? 두 분의 합부터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2니까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다. 얘는 8이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8이고요. 맞나? 두 근의 곱은요? 얘인데 요거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얘 제곱 4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8x 플러스 두 근의 곱 은 0이다. 여기 하면 답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근은 좀 독특한 모양을 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공식적 진행을 요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풀이가 좀 간결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두 분으로 인수분해하기 한 개만 더 연습해볼게요. 아까 쌤이 보여드리긴 했으나 202번입니다. 가볍게 하나씩 점검한다고 보시면 돼요. 202번 가보겠습니다. 202번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게 복소수 범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허수로 만들더라도 인수분해 끌고 가라는 소리 알겠죠? 그러면 아까 쌤이 잠깐 표현했던 억지로 인수분해 시켜라 뭐 이런 문제인 거지. 그러면 봐봐. 요게 지금 2차식이긴 한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불가능합니다. 요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활용해서 인수분해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일단 요놈을 방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의 두근을 우리가 알면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그쵸? 그러면 얘의 두근을 구하자라는 거지.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겠죠. b 다시가 얼만큼? 1인 거 맞지? 그죠?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요. x는 1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분마 루트 b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랑 이렇게 두 개로 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2차 방정식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요 놈을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그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됐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y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y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2차식을 요 2차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즉 허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 그 근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런 류의 문제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한 개만 더 넘어가서요. 205번에 그 쌤 설명 그 유형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알겠죠? 이 편집본 교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습하기 편할 겁니다. 205번으로 할게요. 205번이요. 이게 파트별로 그 유형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5번입니다. 거기 마찬가지 1번만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은 0의 요거는 가끔씩 이제 학교생들이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 얘의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때 이게 또 막 그냥 두서없이 지르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그거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틀릴 때도 있어야겠죠? 왜냐면 봐봐. 얘의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3이라 하고 그 뒤에 적혀있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라 할 때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유리수 m의 값을 구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유리수란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한 근을 얘라 할 때 얘일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유리수 m을 구하래. 유리수 m. 그치? 그러면 잠깐만. 야 m이 유리수고 요거 마이너스 2도 유리수고 여기 앞에 것도 유리수 아니야? 여기 있는 개수들은 싹 다 유리수 맞죠? 근데 무리수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100% 이거 켤레근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말이 필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선생님 그러면 이 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풉니까? 대입에서 풀어야 되고 있네요. 대입하면 몇 번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리수란 말이 없이 그냥 만약에 뭐 한근이 얘일 때 m 값을 구하시오. 물론 이것도 m 값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유리수란 말에 유리수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의 한근이 얘라는 건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 맞죠? 직접 대입해서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m이 보통 이제 무리수나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얘는 유리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 알겠죠?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알겠죠? 유리수 m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 켤레근을 가질 것이고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파악하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근각에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각에서 쓰면 두 근의 곱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이 얘분의 m이다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다음으로 풀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놈은 켤레근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고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다 켤레근 문제가 맞는데 알겠죠? 가끔 이제 일부러 학교에서 탁 건드린단 말이야. 그때 또 어이없이 쑥 풀어서 틀립니다. 긴장하시고 그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요.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들은 뭐 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절대값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43페이지에 유형 3번으로 가시죠. 자, 우리가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인데 쌤이 절대값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묶어서 그냥 설명을 해버리겠습니다. 풀이법이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따로 가지 말고 묶어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봐봐. 43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116번에 이제 절대값 풀이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1번을 푸는 문제랑 176번 잘 보세요. 이 모양마다 여러분 접근법이 좀 정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절대값 풀이법은 아까 쌤 얘기했지만 적을 필요 없어. 아까 적었으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건 절대값이랑 같은 것이고 푸는 풀이법은 이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방식이죠. 안에 게 웃으면 부호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절대값은 제대로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막혔으면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그럼 안 풀리는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법은 다 얘야. 얘로 다 풀려.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간단한 모양의 절대값은 좀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모양들만 풀이법을 따로 챙겨놓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푸는 건 다 이거죠. 알겠죠? 분리해서 푸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그 간단한 모양의 모양새의 특징은 뭐냐면 요놈입니다. 176번에 1번 같은 패턴. 여기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x 절대값 x가 2다. 이런 거 그냥 잘 풀잖아. 이런 거 푸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어떻게 풀면 돼요? x가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건 그냥 굳이 풀이를 얘기하면 개념으로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 절대값의 정의 아십니까? 뭘 절대값이라 그러냐? 그렇죠. 절대값 정의니까 절대값을 표현해야 되니까. 절대값이라는 게 뭘까요? 거리 얘기가 맞긴 한데 정확한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절대값이 포함된 방부등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절대값의 정의부터 먼저 챙기고 갈게야겠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정리하지 않았나 해야 되는데 혹시 정의 기억나십니까? 뭘 절대값이라 그러는지. 거리는 거리 맞아요. 그렇죠. 0에서부터 지금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절대값 정의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선생님,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부호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알겠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왜 2냐면 저 정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수직선에서 얘기거든. 여기 0이라는 놈이 있어. 그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이런 뜻이야. 거리가 2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2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거리에는 흠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말해서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등식을 풀 때 헷갈리는 친구들은 정의를 기억한 친구라면은 뭐 헷갈림 없이 직접 풀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정의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그 절대값이 있는 값이 포함된 방정식 혹은 부등식의 풀이. 방부, 이거 쓰면 안 되구나. 방정식 또는 부등식. 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절대값 x가 a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요거 바로 풀면 되는 거 맞죠? 아까 x가 a 또는 마이너스 a라는 거죠. 가정 하나 할게요. a 양수라고. 그냥 풀릴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 요런 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풀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요. 이거 어떻게 풀까? 뭐라고? 네. 혹시 뭐 생각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처음부터 해본 거야 사실은. 중3은 아닌 것 같아. 중1이었지 않아? 절대값 처음 배울 때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런 겁니다. 헷갈리는 것에 문자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잖아. 봐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떠올리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야. 그럼 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인 점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a만큼 간 지점에 하나 있을 것이고 a가. 그지? 왼쪽으로 a만큼 간 지점에도 위치가 하나 있잖아. 물론 마이너스 a겠죠? 그죠? 그러면 x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야. 그러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가 답일까요? 바깥쪽이 답일까요? 사이조의 거리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a보다. 이해되겠습니까? 즉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이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인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풀이가 마이너스 a부터 x가 a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암기형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절대값 x가
뭐 3보다 적대요? 그럼 당연히 거리가 3보다 작은 범위잖아. 원점에서 3까지와 마이너스 3까지 사이가 되겠죠. 거리 작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 때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이거 끝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는 바로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번엔 거리가 a보다 멀리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거리가 a인 게 a랑 마이너스 a 두 개 있으니까 걔보다 멀리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확실하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해서 파악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까먹으니까. 알겠죠?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 거리니까. 알겠죠? 거리의 관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내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문제들은 그냥 풀면 되고 그냥 알겠죠? 이렇게 바로 툭툭 풀어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기에 가끔 또 보셨을까요? 이런 상황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76번에 3번 같은 거. 절대값 x 이것도 그냥 예제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하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 요거를 푸는 방식. 그렇죠? 요것도 굳이 범위를 분리하지 마시고 바로 푸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요 두 모양은 바로 풀으라는 소리야. 알겠죠? 이런 모양이야 바로 이렇게 툭툭툭 풀면 끝나는 거고 가끔 둘 다 절대값인 게 있을 때가 있어. 이거는 또 센스 있는 친구들 양변을 재우면서 풉니다. 잘하는 거예요. 양변 재우면서 풀립니다. 알겠죠? 그것도 맞고요. 두 번째, 정석대로 푸는 건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정석대로 푸는 건 이런 거야. 절대값의 정석적인 풀이법이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플러스일 때 한번 풀고 마이너스일 때 한번 풀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정석적인 풀이로 들어간다면 문제를 총 4번 풀어야 돼요. 플러스일 때는 a는 b이다 한번 풀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a는 마이너스 b이다 한번 풀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a는 b이다 한번 풀고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다로 하나 푸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4번 푸는 거나 자 뿔뿔 마마일 때는 이 식이나 이 식이는 어때? 같은 식 맞죠? 그럼 무슨 말이야? A랑 B는 같다는 소리잖아. 또는 얘일 때는 얘는 A랑 B가 부호만 다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푸는 거나 띵띵 푸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 번만 푸시다 그냥. A랑 B가 똑같을 수도 있고 또는 A랑 B가 부호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류의 절대값이나 이런 류의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걸로 그죠? 성질로 그냥 툭툭 풀고 끝내자는 거죠.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를 끌고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외는 두 번째 그냥 이거야. 그 외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기본 풀이로 가야죠. 그죠? 아까 쌤이 정리했던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일부러 이거 외우라고 적어주는 거야. 얘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양수일 때 그냥 음수일 때는 부호 만들어.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비단 지금 쓰인 방 부등식만 얘기하는 거지만 함수로 가든 뭐 나중에 뭐 다른 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원래 모든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야 돼 사실은. 선생님 이런 거는요?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다만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따로 챙겨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변태인 거야. 얘가 정상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챙겨서 풀이 연습해 놓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방정식 부등식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176번 문제입니다. 가보시죠. 자, 이거 봐. 필기도 다 하셨죠? 필기했어? 기억했어? 됐어? 외치고 있어. 이거 하나 쳐볼게요. 자, 176번 가시면 이거는 뭐 바로 푸는 문제. 1번 봐봐. 절대값 x-2는 3이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죠? 자,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지? 바로 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x-2가 3이거나 또는 x-2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x는요 5거나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다 나겠죠. 됐습니까? 이건 가벼운 거고요. 두 번째. 요것도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 절대값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1이다. 176번이 2번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네. 자, 얘 이렇게 풀었듯이 얘도 없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숫자니까 여기 우리 세팅한 기본 예제는 절대값과 숫자를 가지고 풀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이 위의 상황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따로 기억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건 저렇게 풀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 이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풀죠? 요거는 저 상황 아니야. 절대값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풀려면 x 플러스 3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죠. 이건 두 문제로 풀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풀 때 어때요? 첫 번째. 얘의 부호가 기준인 거 맞죠? 맞나? 그 말은 첫 번째 경우. 얘가 양수이려면 얘가 0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기준이잖아. 이게. 그지?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황이랑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풀어야 됩니다. 이건 두 문제로 푸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모든 절대값이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문제를 나눠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양수 맞죠? 뭐 0 같은 것도 이건 양수잖아. 그지? 그냥 나와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1 맞지? 없어지고요. 3은 마이너스가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걸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답이 없네요. 그죠? 일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 양수야.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보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2는 2x죠? x는 얼마? 마이너스 1 되네요. 그죠? 마지막 확인할 거 있어. 내가 구한 답이 요 범위에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만족해 안 해? 안 해. 답이 없네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안 나왔잖아. 답이 나왔지만 실제로 답이 아니잖아. 그지? 뭐야 이거? 답이 있어 없어? 없네요. 답은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이상하게 느끼면 안 돼. 알겠죠? 해가 없으면 해가 없는 거고. 근데 가끔 빵은 빵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 해가 보수이 많은 거지. 그런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틀린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있어. 어떤 학생은 그 풀이는 잘하지만 자기 논리가 가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풀이 과정을 쓰라 그러면 잘 못 쓰거나 혹은 야 뭐 어떻게 푸는 설명해봐. 지는 맞췄어. 맞췄는데 설명을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알겠죠? 근데 걔가 은근 잘 풀어 문제를. 그런 친구랑 얘보다 문제를 못 풀지만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자기만의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잘못된 이유야. 예를 들어 알겠죠? 쌤 여기서 뭐 이런 말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틀린 말이야. 알겠지? 근데 자기만 얘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자기만의 이유로 풀이를 계속 끌고 오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해 아닙니까? 이 친구가 미래를 보면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자기 논리가 있으면 괜찮아. 그거는 수정하건데 그 친구가 공부하면 실력이 금방 늡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푸는데 잘 맞추는데 자기 논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는 잘해.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거 때려 맞추고 막 잘하는데 결국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 장기로 가면요 나중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어차피 누구나 이제 고2 되고 고3 되고 과정이 어려질 거 아니야. 글로 가면 논리 없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더군다나 수능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과 수학은 그 수능에서는 논리 플러스 수학을 묻는 게 맞는데 문과 수학은요 거의 대부분이 논리를 묻기 위해 수학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만의 체계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틀리는 진행이라 하더라도 자기만의 이유를 정확히 가지고 풀이를 끌고 가지고 오답이라 할지언정 자기 답을 항상 믿으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구한 답이 그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게 틀렸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지를 받고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죠? 납득을 해서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답이 이상하더라도 항상 자기 답을 끌고 가세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다른 문제 3번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또 세 번째로 예시했던 문제인 거죠. 절대값 x-4와 절대값 x.
이런 거 양변 제곱해서 푸는 친구들도 잘하는 풀이가 많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쌤의 추천 풀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두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첫 번째 상황 x-4가 2x랑 그냥 똑같든가, 그지? 또는 두 번째 상황 x-4가 2x랑 부호만 다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성질로 풀려고 있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넘기면 x는 -4. 이건 범위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같을 것이고요. 넘기면 3x는 4니까 x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챙겨놓을 모양은 요 모양과 요 모양 하나만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그럼 되고 그 나머지는 풀이가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 쌤이 두 개만 풀어드리면 감 잡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자, 쌤이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절대값 한 개인 거나 절대값 두 개인 거 보여드릴게요. 17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하면 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뭐 루트가 있는 식이나 상관없어. 그냥 절대값이 있는 식이야. 알겠죠? 기본꼴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런 풀이는 다 정해져 있죠. 얘는 절대값 한 개 있으니까 문제를 몇 개 넣어서 풀어야 돼? 두 개 넣어서 푸는 거고.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첫 번째, 기준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0 되니까. 문제를 두 개 주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푸시고. 풀게요. x제곱. 얘보다 크면 얘 양수 맞죠? 플러스입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에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0인 거죠. 이거부터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이다. x가 마이너스 1은 3 되네요. 그죠? 항상 범위 챙기셔야죠. 마이너스 1과 3도 답이 되네? 그죠? 큰 거 맞으니까. 답 두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작을 때. 그죠? 들어가 보면 x제곱에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앞에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바로 전개할게요.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시고.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왔네? 의미 없네? 답이 아니네?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때 가끔 묻는 질문이 쌤, 는을 꼭 여기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는은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상관없어요. 알겠죠? 둘 중에 한 군데 있긴 있어야 돼. 어떤 친구는 둘 다 쓰는 애들도 있어요. 둘 다 쓰는 거는 틀린 건 아니야. 둘 다 안 쓰면 틀린 거죠. 마이너스니까 봐줘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던가 둘 다 쓰든가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한 개 있는 건 그냥 똑같이 여기 풀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문제가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문제야. 여기 176번에 4번 봤지? 이런 건 좀 짜증나죠. 절대값 두 개 있는 문제는 연습장에 좀 깔끔하게 푸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공간이 작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 4번 문제 보시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는 4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절대값 두 개 있죠? 얘는 기준이 0이죠? 얘는 기준이 2죠? 그죠? 그럼 내가 문제 풀 때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구분해야 되고요. x가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구분해야 되는 거 맞죠? 얘는 문제 몇 번 풀어야 돼? 네? 3번 풀면 3번 알겠죠? 왜냐면 이게 하나의 범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봐봐. 0일 때로 구분되고 2일 때로 구분된단 말이야. 쌤 그린 거 수직선이야. 알겠죠? 얘 x축이 있다 쳤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 그죠? 구분하면 x가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세 개만 풀면 되는 거야. 만약에 문자가 여기 x, 여기 y 다른 문자라면 4번 풀어야죠. 뿔뿔, 뿔마, 마뿔, 마마 이렇게 푼 건데 얘는 하나의 문자로 구성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만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3개로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게요. 0과 2니까 작은 쪽부터 가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하나, 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그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4대. 뭐 하는 거야? 잠시만요. 내가 잘못했죠? 마이너스 2죠? 그쵸?
됐습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만 플러스 바꾸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맞죠?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4니까 어라? 답이 나왔나? 안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불능이고요. 2번 0과 2 사이 쌤이 그냥 여기다가 능을 다 써버릴게요.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 능 안 쓰면 되니까 알겠죠? 자, 얘인 경우는 x가 0과 2 사이 얘가 플러스가 되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죠? 풀겠습니다. x 마이너스니까 앞에 플러스로 바뀌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4다 이렇게 나오겠지. 풀면 2x는 6이니까 x는요? 3인데 범위 확인하세요. 답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3번 x가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나오니까 x 뚝뚝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상관 맞습니까? 특이한 방식이네 또. 뭐야? 답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문제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풀이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부등식 하나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좀만 힘내주세요. 부등식은 어디 있냐면 저기 뒤에 오늘 이제 할 때까지 다 왔어. 좀만 참았어요? 바로 부등식 얘기 좀 바로 할게요. 여기 어디 있냐면 뒤에 68페이지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바로 하겠습니다. 335번을 가겠습니다. 335번입니다. 보시죠. 2 절대값 x-1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이 있는 독특한 문제니까 부등식이랑 묶어서 진행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x의 정수 x 개수를 구하라. 이게 x 범위 구하라는 소리죠. 그죠? 가시죠. 풀이법 똑같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절대값 기본풀이. 얘로 가야 되겠죠. 그죠? 기준이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 그죠? 기준 두 개니까 총 문제를 3번 풀어야 되겠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떠날 때. 하나, 들어가면. 얘 양수요? 음수. 얘는요? 음수. 둘 다 음수입니다. 풀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에 일단 참여점 할게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뭐보다 작다. 이거 맞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은 크다 5x. 그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x쪽이 큰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답인데 얘를 만족해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뭐야?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하나 챙겨놓고 이건 답을 구한 거야. 얘 답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잘 봐야 돼. 부등식 딸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요거 해야 되는 거 맞지? 그죠? 갑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플러스 그죠? 맞나요? 아 마이너스구나. 얘는 마이너스죠. 그죠? 헷갈리면 여기 사이에 0 같은 거 하나 대입해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구나. 그지?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빼주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요거 플러스니까 그대로 쓰면 플러스 3에 x 플러스 1. 9보다 작다. 됐나요?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3x, x고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가 9보다 작다. 그죠? 풀어버리면 x가 4보다 작은 거 맞죠? 자, 얘를 만족하면서 여러분 범위를 항상 봐줘야 돼. 얘랑 얘 교집합 하는 거야. 그럼 답 뭐가 나와? 답은 4보다 작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야. 얘가 답인 거 맞습니까? 그죠? 오케이? 얘랑 얘 교집합이니까. 봐봐. 헷갈리면 4보다 작고요.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얘인 거죠. 맞아요? 즉, 두 번째 답은 얘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답 두 개 나왔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왜냐면 문제를 분리해서 본 거잖아. 얘네 둘은 또 눈의 관계입니다. 엔드 나게 될 수가 없죠, 그죠? 문제 틀린 거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마지막 세 번째. 3번. x가 이번에 1보다 큰 거 푸는 거 맞지? 그죠? 시 길어집니다. 1보다 크면 플러스, 얘도 플러스입니다. 바로 전개해서 더할게요. 2x 더하기 3x, 5x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1이 9보다 작으면 돼. 됐나요? 5x가 8보다 작으면 돼. x는 5분의 8보다 작으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답인데 얘를 만족해야 돼. 그지? 그러면 세 번째 답은 뭐야? 1보다 크고 x가 5분의 8보다 작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답이 세 종류 나왔는데 세 종류가 다 답이에요. 왜냐면 이 범위에선 답이 이렇게 나왔고 요 범위에서 답이 이렇게 나왔고 요 범위에서 어디 갔냐? 요 범위에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마무리 답을 쓰면 봐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1부터 5분의 8까지야. 이게 보통 이 부등식 있는 절대값을 풀면은 이게 부등식이 많이 이어집니다. 알겠죠? 아닐 때도 가끔 있지만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직선을 잠깐 표현해 보면요. 첫 번째 구한 답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 거지. 그죠? 두 번째 구한 답이 마이너스 1 색칠하고 1까지 색칠하는 거지.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구한 답이 1부터 어디까지요? 5분의 8까지. 요게 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요게 다 답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보다 크고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까지 있겠다. 그죠? 세 개가 답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 가장 더러운 문제가 이렇게. 알겠죠? 그거까지 딱 연습하시면 절대값이 포함된 식 정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챙겨 놓으시고요. 선생님이 2차 함수 살짝 건드렸는데 안 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시고 숙제로는 요 유형 5번까지 꼭 해주세요. 뒤에 있으니까 또 앞에 거 숙제한 다음에 선생님 뒤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 페이지만 다 챙겨놔주세요. 68페이지에 있는 부등식 하나 챙겨서 풀어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꼭 얘기하지만 수업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수업 복습 꼭 하시고요. 앞쪽에 숙제는 어디냐 오늘 했던 43페이지부터 2차 방식이죠. 여기 47페이지에 유형 7번까지만 딱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유형 7번 209번까지죠. 그거까지만 딱 풀어와 주시고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아까 했던 그죠? 그 부등식 문제까지 딱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숙제는 끝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방정식은 끝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딱 해놓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